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백선 61번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두 개만 있습니다. 즉 부칙개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증 서식에는 종별이 세 가지죠. 즉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 등록증은 있습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두 가지고 등록증에는 세 가지가 기재됩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보수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즉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취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 회사 임원이 될 수도 있겠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죠. 등록 취소 같은 것은 제척기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있죠.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 말이 X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상태에 관한 자료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죠.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네요. 이게 기출문제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5,000분의 1의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그리고 허가구역 내 토지의 면적 및 용도 지역,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런 것을 공고해야 되는데 지적도 임야도를 공고하는 게 아니라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를 공고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4번입니다. 맞는 것,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주택이 아니라 주택외의 경우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주택외입니다. 주택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네,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했는데 무등록업자는 무효입니다. 여기에 4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업자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한 것이죠.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이 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하고 중개보수하고 같이 받으면서 2천만 원 받았다면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인 특례죠.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증여계약, 교환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X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건축물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고요.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니고요. 4번에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에 보면 있죠. 암기 프린터 45번 한번 볼까요?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